얼마 전 큰아이가 이직을 하면서 독립을 했다. 직장에서 구해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기로 한 것이다. 간단한 필수품을 함께 사고 짐을 옮겨주었는데 단출한 살림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뭐든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지라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생필품 정도만 겨우 갖춘 그 작은 공간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나 집에 온 아이에게 며칠 살아보니 어떠냐고 불편하진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하긴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 단출한 살림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도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닌 것이다. 나는 이제 54세, 50대 중반이 되었다. 흔히 50세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한다.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인데 50이 훌쩍 넘은 나는 아직도 모든 게 서투르기만 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나는 외국계 기업 임원이었다. 나 개인의 삶보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 쉼 없이 달리는 삶을 살았었다. 그렇게 지내던 내가 이른 퇴직을 결심하고 부와 명예가 아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삶을 택하게 되었다. 계기는 절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친구의 죽음은 나에게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고 동시에 어떤 삶이 내게 중요한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나는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정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한다. 30년의 사회생활 동안 나는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정신없이 일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했다. 성적, 친구, 돈, 명예, 뭐든 잡기에만 급급한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늘 무언가를 손에 쥐려 바쁘게 살다 보니 나는 항상 긴장 상태였고 조급했다. 여유가 없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나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삶을 살았었다. 그러나 돌아보니 끊임없는 성취와 성장은 내가 진정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 짧은 인생, 이제 더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다. 외적인 성공에 매달리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내 인생을 살기로 한 것이다. 왠지 내 삶이 별로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방 안이, 책상이, 심지어 마음속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정리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발견하는 훈련이자 행복해지는 첫 번째 과정 역시 정리였다. 버거웠던 일상을 내려놓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나는 쓰지 않는 물건도 의미 없는 인간관계도 정리해 나갔다. 주변을 정리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이는 정리가 우리 삶에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돈하는 것을 넘어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다. 복잡한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은 쉽게 산만해진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삶에서 의미 없는 관계와 얽혀 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지방을 먼저 태워야 하는 것처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주변을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불필요한 물건도 의미 없는 관계와 불필요한 감정도 정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 역시도 처음에는 환경이 바뀌면 마음가짐도 바뀔까 하는 희망으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나를 묵직하게 짓누르던 짐을 하나둘 던져버리자 마음이 가벼워지고 고민과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허상 같던 행복이 구체적으로 바뀌어 나갔다. 이처럼 정리는 정신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남과 비교하고는 한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아이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고 내 남편, 나의 부모, 환경, 능력 등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다 비교하며 살아간다. 친한 친구인데도 그 친구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이만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친구의 자랑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내 상황과 비교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성향이 특히 강하다고 한다.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을까. 사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받고 힘들 때가 많았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나보다 더 빨리 집을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나는 살기 바빠 앞만 보고 달리는데 친구는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우울했다. 남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어찌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비교하는 마음이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각종 SNS에서는 부러운 일상이 넘쳐나고 지인들의 카톡 프로필을 보며 자연스럽게 남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니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내가 치열한 삶을 살았던 뿌리에도 비교가 있었다. 누구만큼은 살아야지, 나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늘 마음 깊숙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 비교하는 마음이 꼭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타인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에 주눅이 드는 마음은 자존감을 잃게 하기도 했지만 그 누군가만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긍정의 자극이 되어주기도 했으니까. 물론 비교라는 마음 없이 온전히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비교는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에서는 세상을 차단하지 않는 한 비교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이치를 받아들이고 남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저 하면 될 뿐이다. 남 좀 부러워해도 괜찮다. 그것이 나를 부정으로 이끌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비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비교하는 마음도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삶이 좋은 미래, 행복한 삶일까?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물질은 결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소유는 행복이 아닌 것이다.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은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모든 부정부패의 시작 또한 욕심이다.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려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백만장자가 되어봤자 남는 건 공허한 뿐이라고 말이다. 돈, 인기, 사회적 명성을 모두 경험한 그들이 물질이 주는 만족감은 황당할 만큼 가볍다고 말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초조함, 욕망의 무게에 짓눌린 우울함이 더 큰 불행을 낳았다고 토로한다. 물론 돈과 재물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하진 않다. 그러나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 돈에 의지한 행복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순간 함께 사라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질에 기대는 삶보다는 내적 충만감을 얻을 수 있는 일에 몰두하고 매 순간 나를 충실히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지금 다시금 뒤를 돌아보며 내가 느끼는 것은 결국 인생은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지 남이 살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 타인의 시선이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남이 주는 상처보다 스스로가 주는 상처와 열등감이 더 크다. 그렇기에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사는 것은 결국 나를 알고 남을 인정하며 나답게 사는 일이다. 이제 나는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찾기로 했다. 물질적 성공이나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자아 실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건강이 제일이라는 것. 이전에는 몰랐던 내 몸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잘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쉬기. 이 세 가지를 책임지고 지켜나가려고 한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히 악화된다. 그렇기에 스스로 튼튼히 하는 예방이 답이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돌보는 것을 책임지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몸에 감사하며 책임지고 지켜내기. 어쩌면 이게 진정한 지천명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산다. 지금 몇 살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은 유한하다. 그렇기에 주어진 인생을 스쳐 지나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매일 죽음으로 다가가는 인생. 그렇기에 오늘은 더없이 소중하다.